쪽을 파고 다니다 보니까 벌통이 물론 겨울에 또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집안이 뭐 약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얘네가 지나다니면 거기가 또 약간 이렇게 어, 집안 약해져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좀 나오더라고요. 쥐는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어, 그 방법대로 저기 뭐 쥐약 사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군이나 면 여기 가보면 그 방역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쥐 때문에 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줍니다. 끈끈이 어떤 때는 끈끈이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말벌 잡으셔도 되고 파리 있으면 파리도 잡으셔도 되고요. 쥐도 잡으셔가지고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충 쪽은 거의 끝났고요. 꼭 충은 아니지만 우리 토종벌에 해를 끼치면 그건 일단 뭐 충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뭐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서운 게 양봉도봉입니다. 양봉도봉. 도봉 당해하신 분들은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양봉도봉은 여기에는 그게 없고 뭐 간단하게만 했는데요. 소충하고 말벌, 뭐 진드기. 일단 쉬운 거. 토봉은 진드기나 응애 피해는 거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간혹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가끔 봤는데, 우리 토봉들은 서로 몸 청소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도 뭐 크게 뭐 손실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양봉 같은 경우는 응애나 진드기 피해를 보면 그 벌통은 이제 약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토봉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양봉, 도봉 일단은 어느 분이 벌을 기르고 있으면 지난번에 봉장 선정할 때도 주변에 양봉 있는지 한번 이제 먼저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의고 예절이겠죠. 피해주는 게 물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 어차피 동일 봉장이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예의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좀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양봉 도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게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준 판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본 토종벌 등에 대해서 50만 원씩인가 그렇게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것으로 봤는데 금액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하겠죠. 법적으로 하면 그 비용뿐만이 아니고 감정도 나빠지고 그 이전에 서로 타협을 해서 이 봉장 주변에는 좀 피해주고 대신 어느 쪽은 내가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간에 뭐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단 그 도봉 피해를 이제 보기 전에 내가 미연에 방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일단 도봉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같은 경우 토종벌 먹이가 없다고 해서 낮에 주시지 마시고 해질 무렵 이후에 주셔서 다음날 가져갈 정도의 양만 주시고 혹시 남아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먹이를 다 빼서 낮에 풍기는 설탕물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먹이를 줘야 된다고 하면 하루 정도 지나서 설탕을 녹인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나서 주시고요.
흑설탕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냄새도 좀 더 많이 나고 진하고 오래가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얀 설탕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타보면 약간 뭐랄까 냄새가 좀 나는 것도 같아요. 제가 개코는 아니지만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 그런 게 많이 좀 휘발되기도 하고 약간 또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밀용에는 절대 뭐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먹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종벌 같은 경우 늦게 분봉을 하거나 아니면 늦게 분봉을 해서 가을철 늦게 나왔다라고 하면 먹이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살려야 다음에 이제 꿀을 많이 따거나 분봉을 시켜나 하겠죠. 그런 목적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벌을 채밀용 외에 벌을 늘리려고 할 경우에는 벌이 먹이가 없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산란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벌을 늘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가상의 유밀기,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 꽃과 꿀이 화분이 많이 들어올 때를 유밀기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화분떡도 주고 먹이도 줘서 산란을 많이 하게끔 해서 이제 벌이 늘어나면 분봉을 이제 시키는데 그 외에는 사양은 아까 먹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때 말고는 가능한 한 하시지 마시고 대신 이제 월동 먹이로 줄 경우 그때는 저도 다음날 분봉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른봄 새끼 기르고 꿀을 먹어서 온도를 더 올려야 되고 할 때는 할 때까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 두 월동먹이나 먹이가 부족할 때 이때 빼고는 지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3차례 정도 도봉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3월 초 먹이가 없고 양봉도 그렇고 외역 활동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없습니다. 그때 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밤꽃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월 26일 정도, 이른 밤들은 좀 그 이전에 밤꽃이 다 지었는데 좀 늦밤들은 좀 늦게 펴서 한 6월 25일, 24일 이때 되면 거의 다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밀원이 거의 없어요. 또 장마철도 겹치고 하다 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때 떼거지로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들깨꽃 피고 지는 이후 26일이 많이 연관이 되네요. 이때쯤 오니까 일단 소문을 그 시기 정도 조금 전에 해서 조금 낮추고 소문 높이를 낮추고 넓이 폭도 줄여서 우리 벌들이 최대한 이제 방어하기 할 정도 이 정도만 남겨놓고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양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적끼리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간혹 양봉 봉판이나 애기벌을 지원해주면 또 양봉끼리 또 대적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많이 지원해주시면 오히려 안 좋고요. 그러니까 토봉 숫자의 한 10% 정도 이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아주 사이좋게 청소도 잘하고 또 방어도 또 양봉들이 또 잘해주고요. 집도 또 잘 짓습니다. 너무 많은 양봉 숫자가 있으면 양봉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벌방을 좀 크게 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숯벌 그 방에 우리 토봉 여왕이 숯벌을 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벌들이 그 집을 또 막 다 뭉개서 다시 또 적당하게 또 조소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성 비율은 많이 하시지 마시고 한 10% 정도 하시면 양봉 도봉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을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 쪽은 대략 피해를 보는 것 중에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심한 게 양봉, 도봉, 그 다음에 소충, 말벌은 해마다 제 지역은 많이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피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피해가 심한 지역은 보통 많이 피해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장수말벌 같은 경우 턱이 보신 분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그 소문 앞에 거기 나무를 막 다 이렇게 뭐 갈가서 물어 뜯어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그 나무젓가락을 저 같은 덧소문이나 소문 조절기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옆에 빈 소문 드나들문 거기다 나무젓가락을 꽂아놨더니 나무젓가락을 막 물어 뜯어놨어요. 한 6마리인가 거기 붙어가지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 도봉 대비해서 소문 조절기나 덧소문 설치할 수 있으면 이미 양봉이 들어와서 뚫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막아내기 힘이 듭니다. 양봉도 토봉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 하시는 분들이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벌방 두께가 이제 두툼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두툼해진다는 얘기는 옆방하고 다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기 좁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왕벌이 산란을 해도 애들이 먹이도 충분히 방이 컸을 때보다 많이 못 주고 좁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라다 보니까 아주 작은 우리 토봉 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우리 덧소문이나 소문조절기를 해도 그렇지만 지금 미리 줄여놓고 설치를 해서 낮춰놓으면 처음 들어갈 때는 굉장히 애들이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벌들이 이제 다 방어를 이제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이제 설치를 해드리길 권장합니다. 비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병 쪽입니다. 양봉과 달리 토봉은 있을 수 있는 병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제마병, 석고병, 그 다음에 부적병, 그 다음에 블랙킨 바이러스 등등이 있는데 아까 응애나 이거는 충에서 말씀드렸고요. 노제마는 조금 이제 나타나긴 합니다. 이른봄 같은 경우 우리 벌이 약간 불구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 그러고 나와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통통통통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게 노제마인데요. 약재 처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추워서 먹이를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토종벌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봄 보온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해주시면 그런 이제 피해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석고나 백묵병 등등 이런 부분도 토봉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양봉처럼 이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낭충 붕화 부패병입니다. 말이 길어가지고요.
글자 수가 길어서 낭충병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부르기도 빠르고 편하고요. 지금 뭐 2008년도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뭐 최근 뭐 올해도 뭐 발령 소식이 여기저기 엄청 들려옵니다. 여러 뭐 국가 기관이나 연구소 아니면 개인 업체들 학계 또 저희처럼 이제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요. 효과는 어떤 뭐 약제 처리라든가 이거는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꿀벌의 내장에서 기생해서 사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 바이러스 죽이려면 그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 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성봉들은 우리 사람들도 뭐 애기들한테는 잘 걸리지만 어른들한테는 뭐 안 걸리거나 걸려도 뭐 큰 피해를 안 보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유충의 여기서 자라는 질병이라 성봉은 감염이 됐어도 뭐 죽진 않는데 유충들이 감염이 되면 계속해서 파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제 예방 치료할 수 있는 그 약품 등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보다 다른 산업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앞서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뒤떨어져 있죠. 근데 그 꿀벌 산업에 대해서는 토봉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질병 발병이 됐는데도 아직 치료제 등등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입장이고요. 이게 화분매개, 지금 어느 자료들 보면 화분매개로 해서 발병되는 게 주 원인이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들은 또 날아다니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병균의 전염 그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렇지 않은 뭐 소나 돼지나 뭐 닭, 오리 이런 경우도 1급이나 2급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게 발병을 하면 주변 몇 킬로 정도는 전수 매물 아니면 소각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낭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걔네들보다 더 전염 속도가 빠르겠죠. 날아다니니까. 근데 걔네 동물들 같은 경우도 뭐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최근에는 그 한정된 거기서만 길러도 그렇게 전염이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방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봉 사육하시는 분들은 만남을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특히 벌들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더더욱이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만난다면 만나시러 가시기 전에 소독, 알코올과 물을 약 7대3 비율로 희석을 해서 손이나 발 아니면 옷 이런 데를 소독을 해서 특히 처바퀴에 소독을 해서 하신 다음에 가시고, 봉장 방문은 서로 방문은 금하셔야 좋습니다. 괜히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병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병이 오지 않고 다른 이유로 왔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도 그렇고 그 봉장 주인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찝찝할 겁니다. 실제 옮길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병든 봉판 꿀장을 다른 봉장에 바로 주변 앞에 갖다 놔서 바로 병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니까요. 봉장 방문은
서로 지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어디 이제 만나러 갔을 경우에도 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뜨거운데 햇빛 쨍쨍 찌는 데에다가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봉장에 만나서 아니면 다른 봉장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하면 돌아오시면서 소독 한번 하고 내 봉장에 오셔서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소독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그런 이제 세미나나 어디에 갔다라고 하면 갔다 오게 되면 아예 옷가지나 신발 허름한 거를 가져가서 거기서 오면서 태워버리든가, 다시 사우나 가서 몸도 빡빡빡 다 씻고 닦고, 그리고 제 봉장에 하루나 이틀 정도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한번 낭충병이 돌면 엄청 무섭습니다. 뭐 최근에는 내성들이 어느 정도 좀 생겨서 그런지 전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뭐 종류가 유럽형, 극동아시아형, 한국형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저기 유럽형이나 저기 중국형, 극동아시아형 이 경우에는 한 봉장에 한 통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거의 다 발병이 왔거든요. 최근에는 뭐 발병 되는 거를 뭐 처리를 하면, 뭐 소각하거나 하면 한 달 정도 괜찮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결국 오게 되면 그 통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가기관이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낭축병에 강한 벌들을 육종 하고 있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개인이고, 또 육종 낭축병에 강한, 저는 이제 내성벌이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하다 보면 병 걸린 벌을 또 관리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 왔다 하기가 저도 무섭거든요. 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2016년도부터 실험한 거는 다행히 발병을 안 하거나 아니면 병이 난 지역에 분양을 해드린 벌들도 한두 군데 빼고는, 한 군데 빼고는 다 살아남았더라고요. 향후는 이제 내성이 강한 벌로 찾는 방법밖에는 낭충병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처럼 세균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이거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기도 바이러스로 옮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아주 노약자 분들, 근데 심한 어떤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합병 뭐 이렇게 나타나긴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목숨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낭축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을 하니까, 하여튼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방문. 제가 혹시 뭐 예전에 그 초기에는 저의 방문에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시내에 살 때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일부러 일 보기 위해서 시내에 있으면 전화가 와서 봉장에 와 있다고 오라고, 그런 부분은 좀 물론 이제 저희 지역이 지나가면서 길 옆에 있는 데가 아니고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꼭 벌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라도 서로 방문할 때는 사전에 시간, 날짜, 장소 확인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좋고요. 전에 제가 그 벌 분양하거나 아니면 왕대를 분양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도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만나는데, 제가 이제 그 벌이나
망대 가지고 내려가서 어느 장소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서로 이제 떨면서 거기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도 안 하고 헤어지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안 계셔요. 안 계셔서 그때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병이 안 오고 그랬구나 라고 이제 처음에는 좀 원망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다. 닭이나 소나 뭐 돼지나 말이나 뭐 염소나 토끼나 오리 등등 기를 때 병 걸리고 나면 차단하고 방역하고 못 가게 하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경우인데, 그때 당시는 뭐 심각성을 몰랐었나 봅니다. 오늘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샘플로 보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저기 개미 잡는 거 빼고는 그랬고요. 하여튼 그 병해충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주워 담기가 더 어렵다는 거, 사전 관리를 꼭 하셔서 피해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